얘들아, 봄노트 정리해. 왜요? 몇 쪽이요? 15강에 100쪽이요? 네. 누구요? 근석이요. 던져요. 받아. 오, 그렇지. 자, 얘들아, 봄노트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어, 혹시? 2시간이요. 2시간 걸렸어, 질문 정리하는데. 그 분량이 혹시 많다, 부담된다 느껴진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 없을걸? 몰려서 하면, 봄노트는 몰아서 하면 정말 노가다밖에 안 돼. 옮겨 적는 거밖에 안 하고 있는 자신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수업 듣고 나서 바로 하자라는 루틴만 좀 지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한 번 수업할 때 지금 몇 지문씩 하고 있냐? 4지문씩 하고 있죠. 이 분량이 혹시 본인이 정보 과부하가 온다, 머리의 용량을 넘는다 싶으면 또 한번 손 들어봐라. 4지문 너무 벅차다. 정도 괜찮은 거지? 그럼 4지문보다 더 하는 건 어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목요일에 얘기했죠. 우리가 13, 14, 15, 16, 17, 18까지 있는데 아마 18강은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 예견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 빠지고 나면요, 다음 주에 일단 화요일이랑 목요일까지 진도를 나가 볼 거고, 그 정도가 되면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8월 말 정도면. 9월 첫째 주죠, 다음 주 되면. 그래서 토요일에도 이제 어떻게 수업을 나갈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좀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오늘 들어온 친구들은요, 오늘 수업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셔야 되는 거죠? 클리닉 말고요. 진도 수업 백업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언제 거 백업해야 돼? 화요일에 올라와 있는 거. 부교재 몇 강이었죠? 13강입니다. 자, 그거를 수업 듣고 봄노트까지 정리하는 거, 이건 언제까지 해오면 될까? 목요일까지 해오면 돼. 그래서 이거 까먹지 않도록 얘들아, 우리 다시 페이지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 줄래? 13강 있는데 맨 첫 페이지일 거야. 거기다가 흘겨 적어놔요. 영상 수강 그리고 봄노트. 자, 이거를 9월 4일 목요일까지 끝내는 겁니다. 잊지 않게 써놓으세요. 한 번 더. 영상 수강 플러스 봄노트. 자, 9월 며칠? 4일 목요일까지 끝내오자라는 거. 우리 준원이는 화요일 들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쵸? 화요일에 와도 화요일에 와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셔도 됩니다. 화요일에는 7시 반 수업이고요. 똑같이. 네, 우리 민석이는 지금 화요일, 목요일 거 둘 다 들어줘야 돼요. 부교재는 빨리 끝내버리려고. 알겠지?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자, 어찌됐든 오늘 갈 길이 멉니다. 할 게 많으니까요. 일단 빨리 진도부터 나갈게요. 자, 15강의 애널리시스 나왔고요. 자, 이 글의 주제 먼저 적습니다. 주제는 위에 가장 굵게 적어달라고 했어요. 자, 이 글의 주제는 이겁니다. 간단해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 영향이요? 영향. 됐고, 자, 밑줄을 좀 쳐볼게. 누구야? 어서 와. 누구 뒤에 들어와요? 꼬리가 기네요. 레윤이 프린트 있지? 아. 자, 맨 뒷자리 친구들 이거 사이즈 괜찮나 봐줘. 이 정도면 다 보여?
뒷자리 보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찾자. 자, 얘들아,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걸 의미하냐? 봐라, 집중. 인플레이션은 뭐야? 물가가 오르는 거지. 그럼 물가가, 수업 시작. 들어.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뭐였기 때문이야? 떨어졌기 때문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뭐 때문입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 점점점, 그치.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다시 말하면 화폐의 유통량이 뭐해지니까? 증가하니까 가치가 뭐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 물가는 뭐하고? 올라가고. 그쵸? 그러면 인플레이션은요, 뭐 현금 부자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근데 대출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자, 대출이 많으면 인플레이션은 사람들한테 좋을까 나쁠까? 나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더 고민을 하자. 요즘에 경제 지문이 많이 나와서 금리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금리? 자, 금리는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몇 프로의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가? 이거를 금리라고 합니다. 한번 말합시다. 뭐라고요? 금리, 대출 받았을 때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자율을 결정하는 건데, 얘들아,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내야 되는 돈이 어때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지. 그럼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뭐 하게 돼요? 높이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풀어져 있던 돈을 뭐 합니까? 회수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의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 금리를 뭐 할 거예요? 낮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이렇게 높다, 낮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개념 자체를 이해하셔야 지문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납득이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얘는 좀 가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money lose value 간단하네요. 돈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자,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건 lose, 화살표 아랫방향 좀 가겠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인데 뭐 했을 때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헬스 그러므로 those with large amount of money,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까 맞춰봐. 나한테 돈이 많으면 내 돈의 가치가 뭐 하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지. 그럼 정부한테 압박을 넣을 거야. 돈의 가치를 뭐 하라고? 다시 올리라고 압박을 하겠죠. 헨스 그러므로 많은 양의 돈을 가진 사람들은 encourage, 장려할 겁니다. 얘들아, encourage는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장려할 거야. 강력한 정부의 대응을 장려할 거야. 무엇에 대한 대응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물결 치겠습니다. 돈이 가치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갖고 있는 사람이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가들 아침이라 대답이 더 나와줘야 돼. 자, 돈을 어떻게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으면 정부한테 하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하라고 하죠. 내 돈 지키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괜찮지요? 다음 문장 더 갑니다. government, 그러다 보면 정부는 반응을 하게 되죠. by, 무엇 함으로써 정부가 대응을 하냐면 raising interest rate. 자, 얘들아, interest rate 이게 뜻이 뭐냐? 이자율. 그렇죠. 야, 그럼 정부는 이자율을요 높입니까? 낮춥니까? 높여야 하죠. 내가 이자율을 높인다는 건 사람들이 이자를 모여야 된다는 거야. 많이 내야 돼. 그럼 시중에 돈이 어때? 줄어들어. 가치가 뭐 할 거야? 높아질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자율을 높일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럴 거냐면요, 추가적인 돈이 만들어지는 걸 가능하게 해야 돼? 억제해야 돼? 억제해야죠. 그래서 discourage는 화살표 아랫방향 요렇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출을 통해서 돈이 추가로 시장에 풀리는 거는 뭐 해야 되고요? 막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한번 꺽쇠를 묶고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쌤 인과관계를 잡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정부한테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요. 그 촉구한 결과로서 정부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인과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삽입 문장 올라가야 돼. 정답이 여기였거든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야, 근데 이번에는 내가 사람들과 기업을 볼게. 근데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는 애들이냐면, 얘들아, loan 하면 뜻이 뭐야, 이거? 대출이잖아, 그치? 근데 대출이 outstanding이란다. 어떤 대출을 가지고 있어? 눈에 띄는 엄청난 대출을 가지고 있어. 아, 대출의 양이 뭐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많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야, 대출이 겁나 많은 사람들이나 사업체라고 봅시다. 자, 그들한테는요, that result,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자, result가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결과로 나타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자, 그럼 뭐로 나타나는? 정부의 대응에 뭐로 나타나는? 대답해줘. 결과로 나타나는 증가되는 코스트, 뭐가 존재하는데? 비용이 존재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 증가되는 비용이다 라는 건 뭐가 높아졌기 때문에 증가되는 거야?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자율의 증가로 인해서 그들한테는 비용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용이 높아지게 되니까 can be disastrous. 그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그럼 마이너스 단어 잡고 갑니다. disastrous 뭐 할 거예요? 파멸적일 거예요. 자, 그럼 그들한테는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음 거 한번 봐봐. As other loan, 이제 다른 대출들이 are paid back, 상환되기 시작하는 거지. 대출은 받았으면 갚아야 되니까. 대출이 상환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with, 뭐 하게 되면서 점점 더 fewer,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들이 taking out new loan, 새로운 대출 받는 건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요. 다시 봐봐. 기존의 대출들은 뭐해질 거고, 상환될 거고, 새로 나가는 대출은 뭐해질 거고, 줄어들 거고. 그럼 또 똑같은 말이잖아. 시장에 풀리는 돈이 뭐해진다? 줄어든다. 이 말 똑같이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money, 돈은요, 바로 순환 구조에서부터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화살표 아랫방향이지. 그 결과 reducing the ability of people, 사람들의 능력을 줄여주게 됩니다. to buy things,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사람들의 능력을 줄여주게 되고요. and 그러다 보니까 thereby, 결국에는요, reducing the inflationary pressure, 통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압박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뭐해지니까? 낮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의 압박도 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나는 이 지문을 시험 문제에서 바꿨을 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휘 추론 문제 나오기 되게 좋아 보이지 않냐? 높냐, 낮냐, 많냐, 적냐. 그래서 써놔요. 어휘 추론주의라고 써놓는 거야. 그래서 쌤이 잡아주는 화살표 위아래 포인트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들 집중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Increased expense, 바로 이렇게 증가되는 지출이 생기고요. 그리고 증가되는 파산들도 생기겠죠. 그럼 지출과 파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높아지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또 똑같은 말인 거고, 결국 이게 lead to job loss, 뭐가 잃어버리게 되고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죠.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and 그래서 consequently,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unable to pay for their home, 그들의 집, car, 자동차 아니면 다른 대출에 대해서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계속 이런 말이죠. 또 화살표 갑니다. 비용과 파산이 증가된다는 건 사람들의 상환 능력은 unable, 뭐해진다는 거다? 줄어든다라는 거다. 그럼 비록 리스크는 있지만 뭐를 막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뭐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다음 문장 더 가볼게. This, 바로 이것은요, lead to, 이어지게 됩니다. Another round, 얘들아, 라운드는 사실 돌고 도는 거라서 또 다른 채무 불이행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요. 연이어 나타나는 통화 공급량의 contraction, 뭐를 가져오게 돼요? 축소를 가져오게 돼요. 그럼 축소도 화살표 위아래요. 아래가 되는 거지. 민석이 집중해요.
자, 그리고 this. 바로 이런 상황이 cure, 치료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this, sorry.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향한 치료제라고 봐야 되겠다. 뒤에 동사 있으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향한 치료제는요, may bring, 가져오게 됩니다. 더 많은 고난들을 가져오게 되죠. than the inflation 그 자체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the hardship fall on people, 그 어려움들은요, 떨어지게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진 사람들한테 오히려 힘든 게 다 매몰되게 되냐면 그 influence,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little, 뭐한 사람들? 적은 사람들한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야. 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목요일에 욕심 안 내고 여기까지 안 봤던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흐름 한 번만 더 잡아줄 테니까 기억 좀 합시다. 자, 4번 문장에 나오는 이 this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것이 이어진다. 그럼 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pay for 할 수 있는 능력이 뭐해진다는 거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다양한 본인들이 집 사는데 집 대출, 차 사는데 차 대출.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의 상환 능력이 줄어들어요. 상환 능력이 줄어들면 디폴트 상태가 생겨요. 이것 뜻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이란 단어예요. 밑에 나와 있을 텐데 채무 불이행 외우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의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통화의 공급량은 뭐합니다? 줄어듭니다. this, 바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뭐하게 되는데요?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 치료제라는 건 사람들이 무슨 상태가 돼버리게 만들고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게 만들고 이자율 높이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화 공급량은 뭐 하는 거야? 감소시키지. 시장에 도는 돈을 뭐 해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 자체가 사실 인플레이션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 고난은 the inflation hardship. 자, 여기다가 꺽쇠 묶어서 쌤 여기서 the hardship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데에서 오고 있는 고통이죠. 그리고 그 고통은 보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데 힘이 뭐한 사람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적은 사람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윗문장 올라가면 얘들아, 정부가 대응을 했던 게 누가 이렇게 조절해라 라고 권유했기 때문이었어.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럼 결국 돈이 많은 기득권층들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해달라고 하지만 그로 인한 역경은 누가 다 짊어지게 된다 이 말이야?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다 짊어지게 된다. 이런 식의 약간 비판의 논조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노란 색깔 조금만 넣어보자. 야, 목요일과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자, encourage 잡습니다. 앞에 나오는 주어 누굽니까? thouse죠. those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뭐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맞춰서 encourage 무슨 동사 썼어? 복수 동사 썼어.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take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바꿨어? take이라고 바꿨지. 이거 다 보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한번 살펴볼게. 빼봐. 자, 이거는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되냐면 with를 가지고 이어지는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with 분사구문은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한 채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 그래서 쌤이 아까 해석할 때 더 적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서 이렇게 번역해 드렸고요. 따라오고 있는 거죠, 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쓸게요. with 분사구문은 어순이 좀 중요한데 with는 전치사니까 뒤에는 뭘 가져오게 되고요? 명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사를 쓴 다음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어디냐면, 야, 명사 뒤에 ing 쓰는 게 맞니? pp 쓰는 게 맞니? 이 부분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자, ing는 무슨 분사하게? 현재 분사. pp는 무슨 분사하게? 과거 분사. 그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위에 게 능동, 밑에 게 뭐지? 수동이지. 근데 능수동을 해석으로 판단하는 거야? 목적어 유무로 보는 거야?
목적어 유무죠. 그럼 능동이면 뒤에 누가 따라 붙는구나. 목적어가 따라 붙으면 ing구나. 그럼 수동이면 뒤에 뭐가 따라 붙지 않는구나. 목적어가 따라 붙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가들 지금 여기 나오는 taking은 얘만 보면 안 되고 taking과 out을 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그럼 take out이 한 단어면 뒤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 목적어가 존재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단 원형은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구문이니까? with 분사 구문이니까 원형은 쓸 수가 없고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take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쌤 이 문장 안에서 본동사는 누굽니까? disappear 나왔죠. 본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ing 씁니다. 그리고 뒤에도 못 씁니다. ing 씁니다. 자, 왜냐하면 둘 다 무슨 구문 써야 돼요? 이미 본동사 있으니까 분사구문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분사구문 숫자를 달아줄게. 1번이라고 하자. and의 등위 접속사가 있으니까 분사구문 2번으로 이렇게 ing 이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한 번만 더 봐줄게. 얘들아, 여기서 구문 이상한 거 확인을 좀 해야 되거든요. more people은 주어 모양이야. 맞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이거 번역할 때 어떻게 했어? unable 뭐 해진다고?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썼죠. 근데 얘들아, 불가능하다는 unable만 써야 돼? 비동사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들어가야지. be able to를 써야 가능하다고? be unable to를 써야 불가능하다잖아. 근데 지금 여기 뭐가 없어? 비동사가 없어.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야? 가 생략됐다. 아, 얘를 꾸며주려고. 그치? 근데 맞긴 한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색하지 않니? 불가능해지는 더 많은 사람들 하고 문장이 끝나거든. 근데 우리가 번역했던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해집니다 라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돼야 맞을 것 같아. 힌트를 좀 더 줄게. 이 자리에 있던 비동사는 생략된 상태거든.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점점점이네요. 분사구문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more people 앞에 요 unable 앞에 말이야 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being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미 앞에는요 read to라는 동그라미 칩니다. 본동사가 존재합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본동사가 있으면 동사를 또 쓰려면 뭐가 반드시 붙어야 돼? 접속사가 붙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이거 학교에서도 어떻게 설명하시나 잘 듣고 좀 알려줘. 앞에 뭐가 정확하게 있어? 접속사가 정확하게 있어. and라고 말이야. 근데 얘들아, 접속사 있더라도 어서와.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를 반드시 생략해야 돼요? 생략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 내 맘이잖아.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둔 것 같고요. 다만 편의상 뒤에 나오는 비동사는 being을 써서 뭐 해버린 거? 생략해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more people 뒤에 뭐가 나온다? unable이라는 형용사만 나온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라스트까지 오케이. 문법은 다 살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얘들아, 많이 졸려? 토요일 11시? 아침에 뭐 하다 왔어? 태영이는 뭐 하다 왔어? 일어나고 싶고. 아, 일어나서 씻고 바로 왔다. 혹시 저는 오늘 쌤한테 오기 전에 공부를 하다 왔습니다라는 갓생 사는 사람 있었습니까? 저요. 아주 태강이는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는데요. 왜 얼굴이 부어 있는걸요? 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비주얼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아, 이름 내가 까먹었다. 이름 뭐였지? 현기. 맞아, 현기. 몇 시? 9시만. 시호는 몇 시? 9시에. 그럼 나 몇 시에 일어났나 물어봐줘. 6시. 쌤 어디 사는지 알아, 얘들아, 혹시? 서울. 나 김포 살아. 네? 얘들 너희들한테 김포는 체감이 어때, 거리가 여기서? 1시간. 아니야. 이거 야 진짜 지하철 타고 가잖아? 2시간 걸려. 선생님이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집에서 나와서 요 앞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기까지 딱 물리적으로 2시간이야. 근데 쌤 또 못 타고 다니니까 차 타고 자차 끌잖아요. 분노의 질주를 하면서 오면 돼요. 그래서 키로수가 부모님한테 얘기해봐. 선생님이 왕복으로 키로수가 어떻게 되냐면 50km가 넘거든? 아니지. 편도구나. 편도가 47km 이렇게 나와. 그럼 왕복이면 뭐야? 100km 정도잖아. 그럼 가서 여쭤봐. 부모님한테. 선생님, 우리 여자 선생님 그 어떤 이상한 여자 있는데 그 여자 쌤이 말씀하시는데 출퇴근하는데 왕복 100km래 라고 말씀드려봐.
알겠지?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 저 선생님이 진실된 사람이구나, 찐이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는 되게 먼데요. 쌤이 출퇴근에 시간이 붐비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40분 컷 칩습니다. 40분 컷. 어떻게 하면 되냐? 한 130, 140 때려 밟으면 이제 40분 컷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6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능률보카를 겁나 만들었죠. 만들다 보니까 이번 단어가 너무 좋은 거야. 이미그레이트, E로 시작하냐, I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이민이냐, 나가는 이민이냐가 다르고요. 그런 거 가지고 아마 예문 시험 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신나게 회사에 도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을 내시면서 내지문 빨리 끝내놓고 오늘의 본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 한번 크게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아니요. 태강아, 일찍 일어났다는 거 믿을게. 예. 하나만 더 하고 싶게. 자, 다음 거 넘어가 봐. 주제 먼저 부를게. 자, 합니다. 제품의 원산지가 원산지. 야, 국산이 좋아, 중국산이 좋아? 중국산. 그치, 태미우 만만세. 자, 제품의 원산지가 소비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주제 적었어, 민서가? 아, 진짜. 제품의 원산지가 소비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찰지네요. 네. 그리고 똑같이 밑줄 칠게요. 시연아, 프린트 못 갖고 왔어? 네. 거기다 필기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네. 학교에서 뭐라고 하실까봐. 괜찮아? 밑줄 쳐요. 얘들아, 내가 요거는 색깔펜 하나를 더 쓸 건데 그 아까 지문이랑 마찬가지로 얘도요 어휘 추론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좋을 거야, 나쁠 거야가 많아서 특히나 눈에 좀 띄어서 색깔펜 하나로 요 단어들 뉘앙스 좀 기억하라는 의미로 쭉 한번 치겠습니다. 서로 바꿔 입는 형광펜을. 니 거 파란색 잠깐 빌려줘 하면 되지. 끝! 문법은 없어요. 왜 한우야? 왜 신났어? 다 됐어.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자, 주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요. 둘, 셋. 미치는 영향. 좋습니다. 자, 미국산 소고기. 자, 들었을 때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살짝 들지 않아? 미국산 소고기라는 게? 냄새나요. 냄새나요. 그쵸? 그러면 한우가 좋아요? 미국산이 좋아요? 한우가 너무 행복하게 웃는다. 한우가 너무 좋죠? 자, 원산지 생각하면요. 중국산 모자래요. 어때 보여요? 약간. 약간 좀 쓰기가. 중국산의 무슨 기계래요. 어때 보여요? 별로예요. 이런 느낌 들죠? 원산지에 따라서요. 실제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런 아주 쉬운 말 할 겁니다. 빠르게 읽는데 대신에 1번
문장 간의 연결 매우 중요합니다. 뭐 나올지 모르겠는 만큼 다 중요해요. 기억하시고 어휘 포인트들 중요한 거 많으니까 문장의 흐름과 단어의 뜻에 주목해서 공부합시다.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봅시다. 자, knowledge about the product's country of origin. 이게 뭐겠어? country of origin. 원산지라고 번역합시다. 자, 어떤 제품의 원산지에 관련된 지식은 네, 이것도 이제 지식 이렇게 공부하면 좀 잼민이들인 거고 우리는 이제 수능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바꿉시다. 제품의 원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에요? The way, 바로 이런 방법의 말이죠. 자, 그럼 way 나오면 사실 뒤에 완전한 문장 이렇게 꾸며주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The way how에서 생략한 것 뿐이니까요. 자, how가 빠진 상태로 소비자들이 think about it, 그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꺽쇠로 이렇게 한번 딱 묶어서 자, 첫 문장을 우리는 뭐로 잡을 거냐면 주제로 잡아드립니다. 원산지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주제 명확하게 쓰고요. 내가 왼쪽이 영상이 잘릴 것 같아서 여기다 쓸 건데 여러분들은 왼쪽에 그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자, just as라는 걸 내가 한번 풀어줄게. just as. 자, 뒤에다 이렇게 쓰십니다. A, B라고 씁니다. 자, 쌤 이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쓰는 표현인데 그럼 마치 A인 것처럼 B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프레임이 나왔을 때요. A와 B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해석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A처럼 B도 그래. 승준이 이해돼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더 갑니다. A 자리에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내가 비유하고자 하는 사례를 넣어줄 거예요. 비유하고자 하는 사례. 그리고 B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들어갈 겁니다. 본론. 그럼 원산지가 미치는 영향은 A에 들어갈까요? B에 들어갈까요? B에 들어갈 거고요. A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 based on, 뭐에 따라서? where they were born. 그들이 어디서 탄생했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탄생했냐는 원산지야? 출생지야? 출생지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출생지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뭘 가지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제품에 대해서 뭘 가진다? 고정관념을 가진다. 당연히 뭐에 근거해서 고정관념을 가진다. 그것들이 어디서 빈칸 뭐 들어가면 좋을까? 만들어졌는지 뭐 생산됐는지 이런 느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made나 produced 정도로 빈칸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대로 내가 한 번만 다시 쓸게. just as의 A 부분 나오는 건요. 우리는 사람들의 출생지에 따라서 고정관념을 가진다라는 얘기였고 그치, 거기다 써요. 그리고 본론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뭐에 따라서? 원산지에 따라서 고정관념을 가지더라. 됐습니까? 그럼 쌤 결국 계속하는 말은 뭐예요? 첫 문장과 just as 둘 다 어떤 말하고 있어? 같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제 적었고 just as라고 적었을 거 아니에요? 저 필기를. 그 두 가지는 똑같다라고 적어주십시오. 결국 원산지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두 문장은 똑같다. 그리고 이 똑같은 두 문장에 대해서 1번 문장이 예였거든요. 올라갑니다. For example, 뭘 들어줄 거예요? 예시를 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 할게. 주제부터 just as 필기했던 거를 다 네모 박스를 쳐봐. 주제부터 just as 필기된 부분 다 박스. 그렇지. 그리고 이 박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말하겠다라는 거네. 그럼 원산지가 달라지면 인식도 뭐해지겠네? 달라지겠네. 이런 유사한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consumer in developing country 나왔네요. 어디에 있는 소비자들이야?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소비자.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소비자는요, often infer, 추론합니다. 더 높은 품질이 있을 거라고 infer, 뭐합니다? 추론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거야?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게 스테레오타이프, 뭐가 되는 거야? 고정관념이 되는 거겠죠. 자, 얘네들은 고정관념을 가져요. 무슨 제품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냐면, 지후도 집중해. For brand that perceived as foreign. 어디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즉 나는 어디 살고 있고 개도국에 살고 있고, 외국이라고 하면 개도국이 아니라 어디겠어? 선진국 제품이겠죠. 아프리카 갔는데 미국산이래. 그럼 좋아 나빠? 좋다라는 거죠. 원산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해놓을 건데, 외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 예시는 외국산일 경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1번이라고 숫자 추가를 조금 할게. 1번. 근데 뒤에 보니까 conversely야. 이와 어떻게? 반대로죠. 그러면 일단 먼저 알려줄게. 얘는 예시 몇 번일까? 2번이라고 달아봐. 근데 예시 2번인 걸 보면 conversely로 연결했다는 거 서로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그럼 바꿔볼까? 외국산이 이때는 뭐하다고 여겨질까? 별로야. 그럼 반대로 뭐가 좋은 거야? 국산이 좋은 거야. 이 말 나와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보니까 소비자들, 일부 나라에 있는 어떤 소비자들은 believe, 믿더라. 자, 뭐라고 믿냐면 중간에는 명접 대시 생략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뭐라고 믿냐면 자기 나라의 제품이죠. 자기 나라의 제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그냥 국내산, 국산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국산이라고 하는 건 conversely 신경 쓰세요.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superior. 여기 문제 나온 거야. 좋을 거예요. to, 뭐 보다요. 알고 있죠? superior이란 단어는 to를 썼을 때가 뜻이 뭐예요? 뭐뭐 보다라는 거죠. 원래 뭐뭐 보다라는 영어 단어는 뭐야? than인데 뭘 쓸 때만 superior, inferior 일 때만 뭐로 대용을 해야 돼요? to로 바꿔 쓰시는 거예요. 그죠? 자, 뭐보다요? Those made elsewhere.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됐지요? 자, 요거까지 체크합니다.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산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쌤 지금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첫 문장과 just as 문장에서 한 거는 원산지에 따라서 stereotype, 뭘 가진다? 고정관념 가진다. 집중해 하고 끊을 거야. 자, 그리고 그 고정관념의 예시 1번으로 뭐라면 외국산이라면 무조건 뭐해? 무조건 좋아. Conversely, 그와 뭐하게? 반대로 뭐가 좋은 애들도 있어. 국산이 좋은 애들도 있어. 근데 얘들아, 다음 문장에 또 연결사 뭐가 붙었어? 그러면 for example은 예시고, 예시는 늘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일반적 진술이 있습니다. 무슨 진술이 있다고요? 일반적 진술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예시는 예시 2번에 대한, 말 어려운데, 하위 예시라고 달아볼 거예요. 예시 2번의 내용은 어떤 쪽의 편향이었어? 국산이 제일이지. 그러면 일본 소비자들도 뭐가 제일이지? 국산이 제일이지.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아, 일본 소비자들도요, tend to infer that, 대절이야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ade in Japan 프로덕트가요, higher quality를 가진다고요. than 뭐보다요? American made보다요. 뻔한 말 나오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Japanese 문장을 오히려 빼서 삽입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Japanese는 뭘 얘기하기 위해 들어간 하위 예시다? 국산이 장땡이지의 하위 예시다. 그걸로 위치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다음 주에 나는 고3 수업을 어제도 했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 다음 주에 뭐 봅니까? 9월 모고 보죠. 고1도 보죠. 그치? 뭐 고1들이야 연습을 삼아 보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연습 삼아 보는 거고 현장에선 충실해야 될 거고. 근데 고3들한테는 원서를 써주는 마지막 모의고사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과가 좋아도 최저가 털린 다음에 학교에서는 원서 절대 안 넣어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5모, 6모, 고3들한테는 또 6모가 중요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6모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6모가 너무 쉽게 나왔어, 영어가. 그러다 보니까 9모가 어떨지가 좀 변수일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쌤이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나면 슬슬 하나씩 얘기를 해줄게. 분석한 결과를.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요즘에 수능 문제에서, 영어 문제에서 어려워지는 건 오히려 빈칸 추론 문제보다 순서 삽입 문제의 변별력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 순서 삽입 문제는 글의 내용을 묻는 거야? 흐름을 묻는 거야? 흐름을 묻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되게 불찰이 뭐냐면 글의 흐름은 그냥 말이 된다라는 걸까? 논리적인 연결이 된다는 걸까? 논리적인 연결이야. 그래서 요즘 나오는 순서 삽입의 함정은 뭐냐면 말로 해석했을 때는 전혀 이상한 게 없어. 근데 논리적인 흐름을 따졌을 때는 어색한 문장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해석으로만 접근하면 문제를 맞출까? 못 맞출까?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계속 분홍색을 잡는 거거든. 그러니 이게 조금 귀찮고 어려워도 지금 방식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 영어 모의고사 필요한 건 보통 최저 등급 맞출 때일 거야. 그때 1등급까지 필요도 없어. 2등급 정도 나와주면 나이스한 거거든. 이 방식 유지하고 단어 암기만 잘 따라와주면 큰 노력 들이지 않고 수능 때 2등급은 보장이야, 보장. 알겠지? 우리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지금부터 조금 익숙해 놓자라는 겁니다. 의도 이해되세요? 좋아요. 자, for example, 하위 예시 잡았습니다. 이제 또 가볼게요. 자, 그러면 made in Japan에다가 밑줄 긋습니다.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국산입니다. made in America 밑줄 칩니다. 이건 뭐야? 외국산. 그러니 당연히 앞에 게 뒤에 거보다 higher, 더 좋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건데요. 자,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a luggage company, 어떤 짐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markets가 동사예요. 얘들아, 마켓은 원래 명사로 무슨 뜻이야? 시장. 그럼 동사로 무슨 뜻이겠어? 시장에 내놓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에 내놨다. 자신들의 가격을 pricier luggage, 더 어떤 가방을 내놨어? 비싼 가방을 내놨어. 어느 나라에서? 재팬에서 말이야. 자, 그럼 얘네가 이렇게 비빌 수 있는 마음이 뭐였을까? 나 어느 나라 회사니까? 일본 회사니까 자국민들은 무슨 인식이 있고? 국산이 장땡이야. 그러니까 by stressing that. 대절이 아래 stressing 뭐 했을 거야? 강조했을 거야. 야, 내가 이거 왜 비싼 가격에 내놨냐면 우리 제품은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거든. 바로 어디서? 재팬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럼 결국 재팬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국산이다라는 거니까 그걸 뭐해서? 강조해서 시장에 내놓을 때 가격을 더 어떻게 내놓는 거야? 높게 내놓는 거야. 이 어휘처럼 바뀔 것 같지 않아? 스트레스는 무슨 뜻이라고? 강조하다야. 그럼 얘들아 반대말은 뭐냐? 우리말로 강조하다의 반대말. 희미하다. 뭔가 어색하네요. 무시하다, 일축하다, 강조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로 다 바뀌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쌤, therefore라고 하는 거는 결론 내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또 어려운 말 해볼게. 이 결론은 지문 전체의 결론이에요? 하위 예시의 결론이에요? 하위 예시의 결론. 그럼 화살표를 또 이 하위 예시에 대한 결론이니까 일본의 가방 회사의 사례를 들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다 왔어 이제. 자, 마지막 가보자. 이번에는 내가 이 문장에 좀 다른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잠깐 끊을 거거든요. 일단 끊어놓고 읽어볼게요. 자, consumer, 소비자들은요 are more likely to make inference. make inference도 추론하다니까요. 더 이런 추론을 할 거예요. about the brand, 브랜드에 대해서 말이죠. 무엇에 근거하여서 이럴 거냐면 원산지에 근거하여 브랜드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게 more,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말이네. 그럼 원산지의 영향을 조금 받는다는 거야? 많이 받는다는 거야? 많이 받는다는 거지? when, 뭐 했을 때 그들이 원산지의 고정관념이 커질 거냐면 they are unmotivated이야. 자, 여러분들 motivated라고 하면 뭘 봤다죠? 동기를 봤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on이 붙었어. 그럼 그냥 쉽게 뒤에 붙는 투부정사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야.
motivated로 써버리면 투부정사를 뭐 한다? 한다가 되는 거지. 이거랑 아주 똑같은 게 encourage가 들어가도 뒤에 거를 한다. discourage 하면 뒤에 거를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로 쉽게 봐봐요. 그래서 뒤에를 보니까 process brand information.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뭐하지 않을 때야? 처리하지 않을 때야. 자, 그럼 이제 꺽쇠로 묶어봐. process 브랜드 information의 의미를 풀어줄게. 야, 직역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정보? 브랜드 정보를 프로세스 뭐 한대? 처리한대. 얘들아, 정보를 처리한다는 건 정보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지. 그걸 받고 그냥 버리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브랜드가 어느 나라 브랜드야? 이 브랜드가 가치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얘네들은 그걸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뭐만 따지는 거야? 그냥 원산지만 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일 것 같고. 그래서 when에다가 동그라미 빗금을 한번 칠게. 여기다가 경우 1번이라고 필기를 해봅시다. 그럼 뭐 하는 경우 1번이 돼요? 고정관념의 영향이 뭐한? 높아질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경우 1번은 무슨 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때예요? 브랜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때입니다. 납득되나요, 이제? 자, or 뒤에 가니까 또 뭐가 나와? when이 또 나오죠? 그럼 얘는 경우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밑에 여백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question 하나만 답시다. question 하나만 달아요. question 하나만 따라요, 홍구. 그쵸? 자,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어보세요. 원산지에 의한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 두 가지. 원산지에 의한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 두 가지. 됐어? 그럼 경우 1, 경우 2 밑에다 써봐. 한 번 더. 원산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커지는 경우 두 가지. 됐어? 그럼 경우 1은 뭐라고 쓸 거야? 브랜드 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때. 1번. 잘한다. 그 다음 경우 2번 가도 돼? 가도 되면 끄덕해봐. 가도 돼? 아유, 좋아.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자, 이번에 or when 한번 봐봐. 야, 그리고 또는 말이야. near processing goal. 그들의 어떤 처리하는 목표 자체가 guide attention을 이끄는 거야. 그들이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처리의 목적이 toward origin information. 어느 쪽을 향해 있을 때야? 원산지를 향해 있을 때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자, 얘들아. 중국에서 한국한테 졸라 빡쳐가지고 한한령 내렸던 거 알아요, 혹시? 그게 뭐예요? 이 지식의 부재를 어떨까? 자, 한한령이라는 건 뭡니까? 한국 문화 안사. 그래서 아이돌도 공연했어, 못했어? 못했어. 야, 요즘에 막 어디지? SM인가 주가 겁나 뛴데 거기서 공연 풀렸다고 해서 주가가 뛰는 거야. 자, 그러면 주식 얘기하니까 또 씁쓸해지긴 하는데, 자, 일단은 감정을 추스르고. 자, 다시. 그러면 한한령이라고 하는 건 뭐야? 중국에서 무슨 감정이 있어, 우리한테? 악감정이 있죠.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야 라고 하면 살까 안 살까? 안 사는 거야. 얘들아, 지금 경우 2번은 뭐냐면, 야, 우리 일본 제품 사면 안 돼. 걔네도 우리한테 나쁜 짓 많이 했잖아. 이거 어느 나라 건데? 이거 먼저 밝히는 거야.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성능을 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1순위로 보는 거야? 원산지가 어디지? 이해되지? 그럼 얘는 여기까지 읽고 내가 정리할게. 다음에 보면 연결사가 또 뭐 나왔어? if야, if. 그럼 얘들아, if는 또 뭘 달 때 쓰는 표현이냐면 예시 달 때 쓰거든요. 그럼 얘들아, 이 예시는 경우 몇 번에 대한 예시로 이해하세요? 2번에 대한 예시로 이해하세요. 내가 제품을 처음 딱 봤을 때 나한테 중요한 건 뭐야? 원산지가 중요해 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볼 거야. 예를 들면 소비자가 dislike a country, 어떤 특정 국가의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정책을 뭐 하는 경우가 있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일본 제품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 자, 그랬을 때 그들은요 may respond, 반응할 겁니다. to which product, 그 나라의 제품에요. 무조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부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나라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제품이면 무조건 어떻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이 경우 2번이 무슨 말인지 소화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필기합니다.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이 커지는 경우, 원산지로 인한 고정관념이 커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경우 1번은 뭐였죠? 브랜드 정보 처리를 안 해. 난 브랜드가 뭔지는 안 중요해. 미국산이 최고지. 이런 애들이었고, 경우 2번은 약간 반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 황지우 씨 적어요.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 혹은 혐오로 인해 원산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일 때. 한 번 더.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 혹은 혐오로 인해서 원산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일 때.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동대보고 3학년 되면 1학년은 이런 서술형 안 나올 것 같은데 3학년 되면 나오는 서술형이 지금과 같은 거야. 지문에 드러났을 때 가장 고정관념이 커지는 경우가 뭡니까? 두 가지를 우리말로 서술하세요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미리 좀 예습을 해놓읍시다.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분입니다.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